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좌파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재화를 창출하기보다는 재화를 까부수는데, 망가뜨리는데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좌파들이 싸고 도는 북한의 김여정이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킬 때도, 폭파시키고 나서도 입 꾹 다물고 북한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의 최고 영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28년 28회 영화제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10월 달에 열립니다. 매년 10월 달에 열립니다. 그런데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올 10월 달에 열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제가 이 부산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비교적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산국제영화제는 김동호 위원장님이 거의 만든 영화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세계 아시아의 영화인들 아니면 세계의 영화인들이 임모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술 영화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김동호 위원장님이 이 영화제를 반석에 올리기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술로 이 영화제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김동호 위원장님의 공이 굉장히 큰 영화제가 바로 이 부산국제영화제입니다. 아시아의 최고 영화제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김동호 위원장님은 여기에서 한마디로 본인이 물러나긴 했지만 쫓겨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엔 쫓겨났다고 생각됩니다. 왜 쫓겨났느냐? 그 원인은 2014년 세월호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다이빙 벨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이 2014년 영화제에 이 다이빙 벨을 개막작으로 상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이 영화제에 예산을 대고 있는 부산시에서는 상영하면은 정부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라고 버텼고, 또 이 부산영화제의 초창기 멤버인 이용관, 지금 이사장이었다 사퇴했습니다. 최근에 이용관 위원장은 반드시 다이빙벨을 상영해야 된다고 서로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김동호 위원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동호 위원장은 당시에 대통령실에 문화융성위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면 좌파에서 보기에는 김동호 위원장은 우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문화융성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다이빙벨을 상영을 하면 우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김동호 위원장은 좌파로 보이는 겁니다. 때문에 김동호 위원장님은 이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즉 다이빙벨을 상영하는 것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고 프로그래머들은 그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상영을 하냐 안 하는 것을 심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래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결국 다이빙벨은 상영이 됐고요. 이때부터 부산국제영화제는 두 쪽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두 쪽이 나기 시작하면서 김동호 위원장님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물러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용관 중앙대 교수입니다. 이용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또 당연히 이용관 이사장이 됐으니까 그 좌파들이 집행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다 맡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맡았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잘했는데 내부에서 김동호 위원장 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던 조직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6월 26일 날 한국 영화인 총연합회 등 15개 영화인 단체가 운영위원장을 해촉하라는 성명서를 내기에 이르렀고, 그 전에 물러나라는 성명서를 내기 전에 5월 11일에는 집행위원장, 이 영화제를 집행하는 집행위원장이 돌발 사퇴를 했습니다. 이 사퇴를 먼저 하면서 영화인 총연합회에서는 운영위원장 물러가라는 해촉 성명서를 냈고, 운영위원장은 영화제에 대한 모든 제반 업무를 하는 사람이 운영위원장이고, 집행위원장은 영화제를 집행하는 사람을 집행위원장, 이것을 다 관장하는 사람이 이사장이죠. 그러니까 이 운영위원장, 평상시에 영화제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위원장이 임시총회에서 해촉이 됐습니다. 해촉하려는 영화인들 성명이 있자 임시총회에서 해촉이 되자 이사장 이용관, 실질적인 실력자로서 역할을 했던 이용관 이사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중요한 수뇌부, 이사장, 운영위원장, 집행위원장, 이 세 사람 중요한 요직 수뇌부가 다 공석으로 지금 남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제가, 이 영화제는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도 너무 많고 행사도 부산에서 여기저기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렇게 수뇌부가 다 무너진 상태에서 과연 올해 영화제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 다이빙백 문제 때문에 결국 김동호 위원장님이 물러나면서 그 임시체제로 강수현 집행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수행하다가 결국 이 두 사람도 김동호 위원장님과 강수영 집행위원장님도 결국 물러났었습니다. 물러나고 이제 이용관 이사장이 마음대로 이 영화제를 사유화를 해온 것이 화근이 되어서 결국 사퇴하고 해촉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영화제는 뭐든지 돈이 문제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스폰서, 기업들의 스폰서를 받아서 이 영화제가 진행이 된 예산이 많습니다. 초청자들도 많고, 김동호 위원장님이 이 초창기에 대우 김우중 회장, 같은 대학교 동기동창이라고 그러죠. 이 김우중 회장이 많은 지원을 해서 제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요. 또 에르메스 같은 외국 기업들이 여기에 또 협찬을 하기 시작하면서 재정적인 안정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좌파들에 의해서 김동호 위원장님이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물러나고 결국은 이용관 이사장도 쫓겨나면서 올해 영화제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겁니다. 국제적인 망신이죠. 지금 오염수, 일본 오염수 때문에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IAEA 검사 결과 보고서를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부산영화제가 아시아 최고 영화제로 자리 잡았는데 이 영화제마저 깨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영화제에서는 김동호 위원장님을 한국 대표로 계속 초청하고 있습니다. 올 5월 달에도 칸느 영화제를 다녀오셨죠. 이와 같이 정말 대한민국의
문화를 상징하는, 영화 문화를 상징하는 이 부산영화제가 망가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좌파 이념을 가진 이것들이 대한민국을 구석구석 썩게 하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 개딸들 눈 뜨고 똑바로 알아.